전주에서 나물 장사를 오래 하신 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은 올해 67살이십니다. 40년 가까이 채소 좌판을 하시면서 언제나 좋은 채소를 드실 수 있는 환경이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료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양 불균형입니다. 채소를 이렇게 드셨는데도 체내 유효 흡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드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평생 시장에서 좋은 채소만 골라 드셨는데 어떻게 영양이 부족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배추, 토마토, 사과. 이 세 가지 식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 핵심 영양소의 흡수량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어떤 분은 영양을 거의 다 얻고 어떤 분은 10분의 1도 흡수 못하고 버리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양배추입니다. 평소에 양배추를 어떻게 드십니까? 양배추즙으로 드십니까? 아니면 끓여서 드십니까? 이 선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양배추의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전원을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암, 항당뇨, 지방 감소, 뇌 신경세포 보호까지 모두 이 설포라판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은 양배추를 썰거나 씹을 때 효소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가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효소가 죽어 설포라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적 조리법은 증기로 4분입니다. 너무 짧으면 날 것이 남고 너무 길면 효소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배추즙을 매일 드시는 분들께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양배추를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가 약물 흡수까지 방해해서 치료 효과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날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소량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양배추를 드신다면 적색 양배추를 선택하십시오. 초록색 양배추보다 비타민C가 2배 가까이 많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적색 양배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있는 양배추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사두셔서 겉잎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잃는데 아니면 반쪽을 잘라서 랩에 싸두셨나요? 양배추는 손질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통으로 사셨다면 심지 부분, 안쪽 하얀 뿌리 부분에 물을 적신 키친타월을 살짝 올려두시고 비닐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신선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양배추는 절단면이 공기와 닿으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랩으로 밀봉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양배추를 드실 때 함께 기억하실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즙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양배추즙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시다는 이유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장 건강을 위해서 양배추즙을 드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비타민 U가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장이 예민하신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양배추즙보다 통 양배추를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더 많은 영양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섬유질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해지거나 가스가 자주 차신다면 양배추를 날것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효되기 쉬운 성분들이 일부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이야기입니다.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헬리코박터균, 우리나라 성인의 상당수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균이 속쓰림,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이 헬리코박터균의 활성을 크게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위암 예방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미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예방과 보조적인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색깔 선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초록색 양배추와 적자색 양배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영양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색 양배추에는 초록색 양배추보다 비타민C가 약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적색 양배추에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걱정을 하시는 분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께 특히 권장합니다. 가격 차이도 크지 않으니 이왕이면 적색 양배추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채소를 드실 때 색깔을 다양하게 섞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록, 빨강, 주황, 노랑. 색이 다르다는 것은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양배추만 드시기보다 양배추 위에 토마토, 당근을 함께 얹어 드시는 것이 훨씬 넓은 영양 범위를 커버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식품을 모두 한 끼 식사에 넣어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토마토입니다. 연구자들이 두 그룹에게 동일한 양의 토마토를 먹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한 토마토를, 두 번째 그룹은 기름 없이 조리한 토마토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신 그룹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82% 증가했습니다. 기름 없이 드신 그룹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신 그룹의 82대 0의 차이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지방에 녹아야 장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름 없이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세포 밖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운반체가 없어서 그대로 배설됩니다. 라이코펜은 비타민 E보다 약 100배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집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으로 낮추고 관절 염증의 활성산소를 90% 이상 제거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들기름 2-3방울, 소금 1꼬집을 뿌려 드십시오. 아니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양파, 마늘과 함께 기름에 볶다가 물 2컵을 넣고 15분 끓이시면 토마토 수프가 됩니다. 가열과 기름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라이코펜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중간 크기, 생토마토 1개에 칼륨이 3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줄어 있어서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부정맥, 심하면 심장이 볶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껍질만 벗기면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칼륨은 과육 전체에 분포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십시오. 토마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마토가 왜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토마토가 유럽에 처음 전해진 것은 16세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상용 식물로만 여겨졌고 심지어 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열매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유럽 전역에서 음식으로 먹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방법이 발달하면서 토마토의 건강 효능이 자연스럽게 극대화된 것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건강식으로 유명한 이유 중에는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사용하는 조리 방식도 포함됩니다. 수백 년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코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색소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빨간색의 강도가 라이코펜 함량과 거의 비례합니다. 더 진하게 빨간 토마토일수록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토마토를 고르실 때 되도록 진하게 빨간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라이코펜에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피부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피부 방어력이 30%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방어력이란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외선과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쌓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그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이나 크림보다 음식으로 드시는 라이코펜이 더 근본적인 피부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 수프를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양식 레스토랑에서나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서너 개를 잘게 썹니다. 양파 반 개, 마늘 2쪽도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다가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물 2컵을 넣고 15분 정도 끓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근 반 개를 넣으시면 베타카로틴까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수프 한 그릇이 라이코펜, 칼륨, 비타민C를 모두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가열과 기름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토마토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제철에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통조림 토마토는 계절에 관계없이 구하기 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 통조림이나 토마토 소스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이미 열 처리가 되어 세포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실 때 통조림 토마토를 몇 캔 사두시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토마토 수프를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고기를 드실 때 토마토를 함께 곁들이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고기의 햄철 성분이 토마토의 비타민 C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제거해줍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 불고기를 드실 때 상추와 함께 싸먹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토마토 한 조각을 함께 넣어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면역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감염 질환에 취약하신 분들께 토마토는 특히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라이코펜은 가열하면 흡수가 잘 되지만 비타민C는 가열하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토마토를 2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라이코펜을 얻으시고 간식으로는 생방울 토마토 몇 개를 드셔서 비타민C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가지 핵심 영양소를 모두 효과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 사과입니다.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근감소증이 20% 줄어들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이 이 과정을 늦춰주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PI3K, AKT라는 세포신호 경로를 통해 근육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는 메커니즘도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깎아 드시면 이 소중한 영양소를 버리는 것입니다. 껍질이 걱정되신다면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10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씻은 후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사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신 분들의 약 67%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의료진이 권장하는 시간은 2끼 사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식사 직후나 잠자리 들기 전은 피하십시오. 드실 때 호두 서너 알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늦춰줍니다. 사과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호흡기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영국 두 대학에서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이상 드신 분들의 천식 발생 위험이 22에서 23%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겨울마다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날씨가 바뀔 때마다 호흡기가 약해지시는 분들께 사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사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매일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해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인데 이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과를 매일 껍질째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과와 뇌 건강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씹으면 턱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씹는 운동이 뇌혈관에 자극을 주고 뇌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오래 씹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다 보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사과를 껍질째 씹어 드시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도 사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과를 하루 1개 드신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습니다. 동맥경화 지수도 낮아졌습니다. 사과의 시기, 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늦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사과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사과를 사실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사과가 나옵니다. 후지 사과, 홍로, 아오리 등. 퀘르세틴 함량은 껍질 색깔이 진할수록 붉은빛이 강할수록 더 많이 들어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고 단단하며 껍질이 붉은 사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과 적정 섭취량은 하루 중간 크기 하나입니다. 2개 이상을 드시면 과당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드시기보다 반 개씩 2번에 나눠 드시는 것이 혈당과 소화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신 내용 중에서 당장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꾸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배추를 드신다면 내일은 사분 쪄서 드시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토마토를 드신다면 들기름 몇 방울과 함께 드시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사과를 드신다면 껍질째 드시겠다고 오늘 당장 결정하십시오. 큰 것을 바꾸려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 3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소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식품이 특히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과 이 식품들의 연결고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좁아진 혈관 때문에 심장이 더 세게 피를 밀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식품이 모두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벽에 쌓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혈관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고 사과의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3가지가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뼈와 근육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과 뼈가 함께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골절 이후 노인 어르신들의 회복이 매우 느리고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이 근육 손실을 늦춰주고 양배추의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 뼈와 연골 건강을 지켜줍니다. 3번째는 면역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 같은 심각한 호흡기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와 설포라판,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C, 사과의 퀘르세틴,
이 성분들 모두 면역 세포의 활동을 강화하고 외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비싼 면역 영양제보다 이 세 가지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면역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소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소화 불량이나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벽을 보호하고 사과와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토마토도 소화를 돕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날 것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영자 어르신이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양배추를 살짝 쪄서 들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고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사과는 껍질째 씻어서 오후 간식으로 드십니다. 검진 결과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십니다. 40년간 채소를 파셨지만 제대로 드실 줄을 몰랐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양배추 4분찌기, 토마토 들기름과 함께 사과 껍질째 드시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고 근육을 지키고 면역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일을 매일 조용히 해줄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앉아 계십니다.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적색 양배추 한 줌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찜기에 올려서 4분 쪄두시면 됩니다. 찜기가 없으시다면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양배추를 넣어 뚜껑을 덮고 4분 동안 증기로 익히셔도 됩니다. 이것을 식탁에 올려두고 국에 넣어 드시거나 된장과 함께 무쳐 드시거나 그냥 반찬으로 드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침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미리 쪄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신 후 아침에 꺼내서 드셔도 됩니다. 점심 식사 이야기입니다. 점심에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토마토 한두 개를 잘게 썰어 넣어 보십시오. 된장찌개에 토마토를 넣으면 맛이 더 풍성해집니다. 또는 점심 식사 전에 방울 토마토를 3, 4개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먼저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들기름 한두 방울과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후 간식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혈당이 떨어지면서 가장 허기가 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씻어서 호두 4-5알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이 근육을 지키고 호두의 오메가3가 뇌 건강을 돕고 두 가지가 함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녁 식사 이야기입니다. 저녁에는 토마토 수프를 드실 기회가 더 많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양파, 마늘을 기름에 볶아서 수프를 만들어 두시면 이틀은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배추를 잘게 썰어 함께 끓이시면 토마토와 양배추의 영양소를 동시에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 라이코펜 흡수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양배추, 점심에 토마토, 오후에 사과, 이것이 전부입니다. 추가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양배추 한 통, 토마토 한 봉, 사과 한 봉지를 사시면 약 일주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 보조 식품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 사시는 박창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3살이신데 은퇴하신 후 매일 아침 트로트를 들으시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낙이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절이 많이 아프시기 시작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습니다. 병원에서 연골 손상 초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반년 전부터 식사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양배추와 두부를 함께 볶아 드시고 점심에는 토마토를 들기름과 함께 반찬으로, 오후 간식에는 사과를 껍질째. 반년 후 검진에서 의료진이 말씀하셨습니다. 관절 염증 수치가 낮아졌고 전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나아졌다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먹는 것보다 먹는 것 바꾸는 게 더 효과 있는 것 같더라. 아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다. 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양배추를 찌고 토마토에 기름을 두르고 사과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1년, 2년, 5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몸이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듯 좋아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날부터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내일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5년 후, 10년 후 손주들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운 세대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키워온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 파헤쳐낸 진짜 범인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식품을 먹고도 효과를 못 얻거나 오히려 해를 입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리 방법이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양배추를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사라집니다. 토마토를 기름 없이 드시면 라이코펜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사과 껍질을 깎으면 퀘르세틴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드십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양배추즙을 매일 드시거나 신장이 나쁜데 토마토를 많이 드시거나 혈당이 높은데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셋째, 음식을 단독으로 드십니다.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사과는 견과류와 함께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정영자 어르신이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양배추는 증기로 4분 쪄서, 토마토는 들기름과 함께 볶아서, 사과는 껍질째 씻어서 드십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체내 흡수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좋은 채소를 살 필요가 없었다. 드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양배추는 4분 증기로 찌기, 토마토는 들기름과 함께, 사과는 껍질째.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혈관, 관절, 근육, 면역, 건강이 동시에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느라 내 몸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 중에 양배추즙을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